자, 이어서 우리 8강 한번 가봅시다. 우리 7강 여러분 듣고 왔지요? 이번 8강도 타인과의 관계, 평화적 갈등 해결 및 폭력의 문제, 우리 도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갈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갈등이란 무엇인가? 우리 옆에 한번 읽어봅시다.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태.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수시로 경험하죠? 네,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요. 수시로 경험해요. 갈등 없는 세상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으세요? 네, 또는 우리 집이 잘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옆 사람도 행복하기 위한 그 선택을 하고 할 때는요, 내 마음과 내가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네, 그렇죠. 사실 이 책의 이 교과서에서는 근본 자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맞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의 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네,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고, 가시가 있다는 건 가시가 가시끼리 만날 때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볼게요. 내적 갈등, 내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 나와 너가 겪는 갈등, 이런 집단과 집단이 겪는 갈등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어떻대요? 사실관계 갈등,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와 제 동생이 싸웠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동생을 억압하고자 해서 언니 행세를 너무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저희 아버지는 동생이 언니 마음을 잘 못 헤아린다. 언니가 그렇게 언니가 언니답게 행동하고 싶을 땐 동생도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둘이 다르게 해석하면서 겪는 것도 있고요. 이해관계 갈등,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 즉 여러분, 치킨 한 마리를 5명이서 먹는데 다리가 2개밖에 없다? 누가 먹을 것이냐?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얘기했죠. 가치관의 갈등, 사람마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즉 어떤 거냐, 지나가다가 되게 덩치가 있는 학생들이 작은 학생 한 명을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야, 이거는 우리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가 더 피해받아 지나가던 사람이 있고, 야, 이러면 안 돼, 바로 선생님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알려드려야 돼 라고 할 때 이 갈등이 있는, 그걸 얘기할 때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불신으로 생기는 갈등,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겪을 거예요. 구조적 갈등, 사회 구조 및 제도, 관습으로 생기는 갈등을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 가치관 갈등, 이런 인간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을 한 번 더 보여드린 이유는 복습하자는 이유고요. 자,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볼 때 사실관계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바로 같은 사건이나 자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라고 얘기할 때를 뜻하고, 잘 안 보이죠? 이해관계는 뭡니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한다가 나올 때 이해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 가치관이라는 건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내가 끼어들어도 돼, 오지랖 부려도 돼, 아니야, 부리면 안 돼, 이런 걸 거의 얘기해요. 특별히 인간관계 갈등,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불신으로 생기는 갈등, 구조적 갈등, 바로 사회구조 및 관습으로 생기는 갈등을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미리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 갈등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경쟁형은 뭡니까? 자신의 주장만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경쟁형이라고 하고요. 공격형은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회피형은 인식했더라도 외면하고 이제 이 상황이 알아서 해결되길 바래라고 피해버리는 사람들. 타협형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일을 얻고자 하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걸 타협형이라고 합니다. 수능형, 이게 여러분 수능형 아니고요. 발음이 똑같지? 수능형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걸 그대로 안고 그 사람의 갈등할 때 부딪혔던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주길, 충족이라는 건 채워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시키게끔 한다는 거죠. 노력하는 것. 협력형,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서로 똑같이 중요히 생각하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 대화와 양보를 통해 노력함.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게요, 타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요, 수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요, 경쟁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제3자가 조정한다, 또는 우리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본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 왜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굳건한 인간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근본적 해결, 그러니까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생명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자, 이런 말보다 우선 먼저로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서로가 맞춰가고 행복해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꼭 잊지 맙시다. 자,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합리적 의사소통, 감정을 잘 조절하고 화부터 막 쏟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였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두 번째,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들어주는 자가요, 성경에서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보다 들어주는 자가 되어라, 리스너가 되어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주 얘기를 하십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걸 얘기하고요. 양보와 타협, 서로 양보하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결과 수용은 합의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돼요. 합의된 결과를 나는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수긍하고 이해할 줄 아는 눈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여기서 나왔네요. 이거 문제 반드시 나와요. 협상은 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해결을 보는 걸 얘기하고요.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하여서, 이 상황에 연관되지 않은 제3자가 개입하여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조정. 그렇지. 협상은 어떻다고요? 당사자들 내에서. 조정은 어떻다고요? 제3자. 알아두세요. 중재는 제3자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내놓는 방법. 이 조정을 제3자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중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까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칙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 자, 비폭력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대화 단계는 내가 본 것 그대로,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진짜 나쁘잖아 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너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이런 일이었는데 이게 맞지? 이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 그래서 너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걸 얘기합니다. 폭력은 왜 있을까요? 사실은 부당한 방법이죠. 네, 강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돼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되지 않아요. 몸에 상처를 주는 건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을 아프게 한다는 것. 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마세요. 쓸 수 있어도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아들 맞고 왔어, 너도 한 대 때려야지, 이런 말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줄 아는 것. 그러기 위한 여러분이 진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도덕을 배워가는 사회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폭력은 어떤 일에도 쓰지 않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 인간 존엄성 훼손.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는다. 즉,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사실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그들을 함부로 죽인다는 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겠죠. 악순환은 복수심,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자, 사회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알아둬야 돼요. 피해자는
그 폭력을 겪은 사람, 가해자는 한 사람을 있게 합니다. 주변인은 같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폭력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뺏는 가장 아픈 방법이에요. 폭력 우리 절대 하지 않는 걸 약속해요. 대처 방법으로는 싫다고 거절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주변 관심이 있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분노 조절, 미리 어떤 상황이에요? 내 지금 상태가 멀리서 본 사람을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큰 일인가? 내가 이만큼 화를 내야 될 일인가?를 보는 걸 분노 조절이라고 얘기하고, 결과 예측, 내가 화를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를 통해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 그냥 내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에요. 그 준비를 여러분이 10대 때 많이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향상.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기. 정말 중요하죠.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법을 만들고 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고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교육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고, 사단은 그 갈라짐을 너무 원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내 모습을 타락하고 부패된 모습에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아프지만 만들어 갈 때 내가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컵이 쬐깐해서 똥이 들어오면 똥밖에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다와 같은 사람이어서 문제가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인지, 이 갈등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이 크기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일 때 남 탓 또는 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셨다는 친히 가르쳐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곁에 같이 있을게요. 문제로 한번 계속 복습해 볼게요. 갈등의 특징으로 보기에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갈등은 외적으로만 나타난다.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서도 날 수가 있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갈등은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발생한다.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발생하죠. 저는 키가 작지만 예전부터 좀 큰 옷, 엑스라지 막 이런 옷을 입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옷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면서 항상 M 사이즈나 S 사이즈를 입게끔 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저도 친구들처럼 펑퍼짐하게 입고 좀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자주 싸웠어요. 네. 갈등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맞지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해롭기만 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는요,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고쳐야 될 습관도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chance.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 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타협형은 적당한 손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형은 너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을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의 충족. 협력형 맞지요. 회피형 외면한다, 피한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갈등의 원인은, 여기 주차하는 곳인데 차 좀 빼주세요. 아무도 표시 안 돼 있던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니 제 공간입니다. 저도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구조적 갈등? 구조적은 뭐였어? 사회적인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법에 어겼냐 안 어겼냐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가치관 갈등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말이기보단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사고자 할 때, 결정하고자 할 때의 일이에요. 이건 이미 일어난 결정이 나고 일어난 일에 대한 갈등인 거죠. 그래서 가치관 갈등이 아닌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이 둘은 이 관계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여기가 자기 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얘기를 볼 때 모르는 사이인 것 같죠. 이해관계의 갈등 바로 이거죠. 한정된 공간은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누가 쓸 것이냐에 대한 갈등. 근데 이런 문제 안 나온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서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서로 나서서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갈등이 안 생기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3번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은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하다. 나중에 직업도 그림과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희망을 바꾸라고 하신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림과 관련된 산업, 그림이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려서 그 그림을 돈으로 경매해서 사야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해준다거나 유튜브 이런 썸네일을 작업해 주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책 표지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의견 다툼이 있는 게 너무나 괴롭다. 구조적 갈등, 사회적 법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가치관의 갈등, 이게 맞겠지요. 서로 무엇이 되겠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이해관계의 갈등, 한정된 걸 배분하는 데 이런 일이 아닐까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 직업의 그림을 선택해서 만약에 돈을 진짜 못 벌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답이 2번인데 이런 문제 안 나온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당사자 말고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는 뭐예요? 진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딪혔던 사람들. 제3자는 뭐예요? 이 갈등에 개입되고 갈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이 제3자가 개입하여 합의하도록 돕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것을 바로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잠깐 알아가 보고 뒤에 더 알아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는 공동의 문제가 발견했을 때 누군가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른 채 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사실은 이건 지금 저희 뒤에 나올 문제인데요. 지금 한번 미리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바로 자발적인 참여이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갈등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은 우리 사이에 굉장히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갈등이 여러분의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갈등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내가 그 갈등을 통해 겪는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나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되게 비참하고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고 나는 오히려 문제덩어리만 같은 생각이 드니까 대부분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평생의 갈등은 우리 삶에 있으니까 이 갈등만 해결하고 살면 나는 이 삶이 별로 재미도 없고 힘들겠다, 힘들기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삶이 반드시 예수님 믿고 바로 죽는 삶이 아니라 왜 시간을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이 인생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시를 하나하나 벗기길 원하시고 가시가 있는 자들을 끝까지 참고 품어주며 왜? 내가 가시를 뗄 때 누군가도 내 옆에서 내 어린 부분을 문제를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가시가 많은 사람들을 안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가시를 빼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늘어난다면 이 안에서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멋진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왜 배우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갈등 없는 삶을 만들고 싶어서요. 물론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요. 돈이 많으면 갈등이 많이 안 일어날 것만 같고, 이쁘면 잘생기면 인정을 많이 받으면 인기가 많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는 타락된 존재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행복이기보단 내 거 행복을 챙기기 위해 남의 거 행복을 뺏는 게 우리가 원래 그런 본질상 죄인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면 갈등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시가 벗겨지는 멋진 사람으로 클 겁니다. 이 갈등이란 단어는 같이 또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